안녕하세요, 이계열입니다. 오늘은 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어요. 일주일 프로그램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. 네, 월요일 날 시작하는 날 혈당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다른 기계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그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,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같이 남편을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간호사가 됐잖아요. 근데 저는 스케줄을 거의 몇 달 전에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. 지금 저 8월 스케줄까지 다 짜 있어요. 지금 오늘이 6월 초인데 6월인데 그래서 몇 달 전에 스케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은 이제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.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원래는 그 전주였는데 스케줄을 다음 주로 미루더라고요. 어떤 상황이 생겨서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월요일과 화요일이 교육이 있었어요.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욕심스럽게 오버타임도 많이 신청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일주일간 시간을 낸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는 해요.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그 일을 제가 또 남편을 도와서 함께 있어주고 싶었는데 중요한 날이 월요일과 토요일 아침인데 월요일이 올 수가 없는 날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어쩔 수 없다면서 다른 이제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에 부탁을 해서 거기 간호사 한 분과 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일을 도와주시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교육을 가야 되는 거예요.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인 거예요. 그래서 일이라면 혹시 오프를 낼 수도 있고 혹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리고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너무 힘들어해요. 싫어해요.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되게 힘들거든요.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게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준비도 하나도 제가 못 해갔어요.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는 거예요. 그 설명을 해주고 이러는데 나는 그게 강의 중에 하나인지 강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너무 졸리기만 한 거예요. 졸고만 와요.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. 안 그래도 잘 조는데 밤에는 못 자고 낮에는 또 졸고 이제 이러는데,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그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떨 때는 100명 넘게 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단독으로 그걸 취소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또 모르고 언제 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취소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. 그리고 이제 그 주 중간에 있는 제가 오버타임을 신청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소를 했어요. 며칠 전에 취소를 하니까 취소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스케줄은 취소를 잘 안 해줘요. 근데 제 스케줄은 나이트이기 때문에 7시 반부터여서 오전에 다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하루밖에 없어요. 이제 오버타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정규 스케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부터 일이 있어서 다른 건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제 월, 화 그 중요한 날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나도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. 그리고 일은 나간다.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과 한 개 먹고 7시 반까지, 7시까지 이제 출근을 했죠. 그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.
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딴 때는 100명 넘게 오거든요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왜 아무도 없는 거지? 아는 얼굴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. 또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모르고 있나? 막 이런 숙제를 안 해간 적도 있었어요, 제가. 그래서 뭐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고 또 아는 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오늘 왔어? 오늘 뭐 하는 날이야? 내가 물었더니 오늘 뭐를 한대요. 뭐를 한대. 그래서 그래? 또 무슨 강의인가 보다?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그냥 또 좀 졸다가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남들은 그게 뭔지를 알고 왔어요. 근데 저만 뭔지를 모르고 갔어요. 그리고 아는 사람이었고, 보니까 의사도 와 있고, 보면 의사 가운이 다르니까. 의사도 와 있고, 다른 사람들도 와 있고, 제가 아는 간호사들도 와 있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? 그리고 나는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는 거예요. 책도 가지고 왔어, 심지어.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, 어떡하지? 이제 이런 상황인데, 이제 결국 시작이 돼가지고, 그 클래스에 들어갔더니, 남들은 다 그 클래스에 갔더니 선생님이 서티피킷을 꺼내라는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?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어요. 그랬더니 서티피킷을 다 꺼내가지고 몇 점 이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. 이미 다 그 클래스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왔어.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나가긴 나갔어요.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들을 수 없냐? 그럼 나 가? 그랬더니 가래요. 그리고 다시 스케줄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미리 책을 빌려서 공부를 다 해서 시험을 보고 몇 점 이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이 클래스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심장에 관한 나 심장 젤로 어려워. 왜 이렇게 복잡해, 심장은? 심장 닥터는 카디올로지, 그런 거는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. 심장은 너무 어려워. 몸 중에서 안 어려운 게 없지만 심장은 최고로 어려워. 그래서, 그래. 그럼 나 가도 되지? 그러고는 그냥 그날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. 거기서. 그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그날 명단을 봤는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공부를 같이 시작했어요. 첫 학기에. 근데 나는 첫 학기에 페일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페일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페일을 몇 번을 했는지 저보다 졸업을 더 늦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앵클렉스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걔도 앵클렉스를 또 한 번 떨어졌대. 너무 웃겨. 걔도 앵클렉스까지 떨어졌어.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크리스티아나 K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.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내가 다 알려줬죠. 너 이렇게 공부해라, 이렇게 해라, 이렇게 해라.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나 케어에 일단은 어플라이를 해라. 그리고 니는 체력도 좋으니까 젊고 20대 후반이니까 너는 나이트 시프트를 해라. 자기는 나이트를 너무 하고 싶대요. 그래서 나이트 하라. 월급도 많이 준다. 일도 조금 더 느리다. 슬로우하게 간다.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팁을 다 주면서 걔는 이제 그 인터뷰까지 제가 싹 다 알려주고 모르면 다 물어보고 내가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티아나 케어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이제 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. 왜냐면 나는 8월에 들어왔고 얘는 언제 들어왔나? 얘는 올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.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걔가 나를 만난다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신난다 우리 만나자 그러고는 가서 막 반갑다 하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해왔냐? 그래서 나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. 나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. 몸만 왔어. 내가 이랬죠.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선생님들이 너는 오늘 수업을 들을 수 없다. 이제 집에 가라. 이런 말까지 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걔랑 같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
나 못하게, 나 그냥 간다. 이랬더니, 오히려 그 친구가 얼굴이 당황이 되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. 거기 한 열 몇 명이 왔더라고요.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. 그 특별한 클래스였어. 아, 그래가지고, 다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저보다 더 무안해하고 부끄러워했죠. 아, 저도 부끄러웠죠. 근데 뭐, 어쩔 수 없잖아요. 내가 뭐, 못 알아들어서 뭔지도 모르고, 그랬더니 이메일을 보냈대요. 이메일에 와 있대요. 그래서 내가, 헐, 여러분 이메일은 어쩐지 몰라도요. 제 이메일에는 온갖 이메일이 많이 해가지고, 겁나 많잖아요, 리스트가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병원 이메일이에요. 병원 사이트의 이메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,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전부 다 영어예요. 그래가지고, 그걸 언제 다 읽어봐요. 하루면 몇 개씩 쌓여 있는데. 아, 근데 그 이메일이 다 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헐, 내가 이메일을 제대로 체크도 하지 않을 뿐더러, 체크를 했다 해도 아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마 내가 지워버렸나? 뭔지 모르고 그냥 또 지우기는 잘 지워요. 아무거나 그냥 지워버려, 그냥. 그래. 그랬나?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더 무안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괜찮아. 그러고는 야, 너 잘 받아라. 나는 간다. 그리고 가방 싸들고 딱 나오는데 기분이 그 순간에는 되게 좀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무안했죠. 뭐 또 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. 얘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. 그리고는 저는 그 순간에는 참 부끄러웠지만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. 왜요? 디톡스하러 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알고 봤더니 내일 것도 분명히 얘랑 연관이 있어.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. 제가 그 저를 관리해주는 또 교육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내서 야, 내일 것도 내가 이래 이렇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갔다. 내가 이메일도 체크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에 갔는데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다. 혹시 내일 것도 이거랑 관계돼 있어서 내가 내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죠. 이메일로 물어보고는 이제 바로 디톡스 내려와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또 옷은 또 탁 스크럽 입고 가가지고 혈압도 딱 해주고 당뇨 검사 딱 해주고 그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아마 7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. 이제 노인이신 거죠.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되게 저는 간호사가 아닐 때도 그걸 능숙하게 했죠. 왜냐하면 많이 했으니까. 그게 뭐 뭔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. 당뇨 검사, 혈당 검사 하는 것도 병원에서 쓰는 거랑 또 다르고 뭔가 조금씩 달라. 우리 집에서 또 쓰는 기계가 또 따로 있어, 우리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 오셨지만은 또 잘 안 돼. 몰라.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도 실은 내가 다 알려주고, 그 다음에 당뇨 검사 딱 하고,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간호사 옷 딱 입고 간호사라고 하니까, 막 물어볼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, 또 아는 것도 다 대답해주고, 모르는 거는, 제가 간호사에서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다. 근데 모르는 거 모른다 하고 하는데, 너무 뿌듯한 거예요, 내가. 그래서 무슨 생각이 이제 제가 드냐면요. 살다 보면은 내 의지나 내가 뭔가 나의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. 안 되는 일이.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읽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막 이런 것으로 성공했을까요? 운일까요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성공한 사람들, 예를 들면 굉장한 부자가 된 사람들, 사업을 해서 막 성공을 막 했어.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막 의지와 막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능력과 이런 거일까요? 아니면 운일까요? 그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. 우리 남편이 읽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너무 쇼킹했어요. 저는 운이래요. 몇 퍼센트가 운이래요. 아주 많은 퍼센테지가 운이 훨씬 많이 차지한대요.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와,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. 나도 운이다. 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뭘까요? 운이라고 하는 게.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많이 했죠.
우주의 기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.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운이라는 말이 그 우주의 기운이에요. 기독교인들에게는 뭘까요? 하나님의 뜻인 거죠. 어떤 신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운이라는 말은 그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에요. 신의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우주의 뜻이고,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그 운인 거예요. 그쵸?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려고 막 가진 온갖 노력과 막 그 의지력을 막 불태워가지고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. 되는 사람은 뭐 노력도 물론 했겠죠. 노력 없이 성공을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나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운이 없으면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요. 저는 그 운 또는 신의 뜻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요.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. 내 무의식 속에. 그래서 때로는 그 어떤 환경, 어떤 나 말고 다른 사람, 자연 환경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, 사건, 사고, 그 모든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나의 무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무의식인데, 하여간 그날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? 제가 디톡스에 와서 남편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. 그 일주일 내내 제가 있었어요. 매일매일 제가 과일을 준비해 드렸고, 그 다음에 이틀간은 제가 식사와 반찬을 다 준비를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제 시프트는 나이트여가지고 끝나고 하고,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또 다 준비해주고, 그 다음에 저는 오후에 또 조금 자고, 그렇게 제가 그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.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. 이번에 디톡스를 하면서. 너무 행복하고, 너무 감사하고. 실은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도 않았고,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, 내가 디톡스를 할 수 있었어요. 내가 3일간을 굶었고, 내가 현미밥을 먹고, 반찬을, 그 야채와 생야채 이런 반찬을 만들어서 줬고, 그리고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한지 지금 뭐 한 달 넘었는데, 아직까지도 현미밥이 너무 맛있고 야채 샐러드를 아직도 많이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자기가 정한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성공의 그 포인트, 점이 있는데, 때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내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힘,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.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, 신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있지만, 저는 그래요. 그런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이, 그게 행이든지 불행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. 내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. 그것조차 내가 accept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. 오래. 계속해서. 실패를 하겠죠. 실패를 밥 먹듯 하지만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디톡스를 하면서 이제 몸무게도 또 좀 줄였고,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,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다 참석할 수 있었고, 도와줄 수 있었고, 그리고 계속해서
그 디톡스 했던 내 습관, 그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또 유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늘 목표를 낮게 잡기 때문에 너무 만족해요. 지금도 현미밥이 내가 맛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참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.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싫어져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내 몸에 딱 맞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. 아직도 저는 다이어트가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 있어서 건강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몸무게는 아니라는 거예요.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저에게 일어났던 마음의 어떤 생각, 변화, 제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